사물이 구겨져 보이는 삐뚤빠뚤한 증상이 생기고요.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에이스안과 신경훈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망막 질환 중 하나인 망막 점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막 점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한테 발생하는데, 망막전, 앞전자를 써서 망막 앞에 막이 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가 망막 부분인데, 이 부분의 앞쪽에 원래는 매끄러운 곡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 앞에 막이 생기면서 망막에 변형이 생기는 걸 망막 점막이라고 합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아주 초기인 망막 점막도 있고요. 이때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망막이 구겨지게 되면 사물이 구겨져 보이는 삐뚤빠뚤한 증상이 생기고요.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안과에 있고 망막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망막 점막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 가족 중에서도 망막 점막 환자가 있고, 또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거치면 또 있고, 망막 점막 자체는 드물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은, 인구에 한 1000명당 1명 정도는 있을 정도니까 아주 드문 질환은 아니죠. 망막 점막이 생기는 원인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눈 속에는 후유리체 박리라고 해서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때에 어떤 나쁜 영향에 따라서 망막 점막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유리체 박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망막 점막도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망막에 망막 열공이나 그리고 분지망막 정맥 폐쇄, 혈관 질환이나 망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망막 색소 상피가 떨어져 나오면서 망막 점막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망막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망막 점막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망막 점막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대부분 노화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주름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망막 점막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막 점막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망막 점막이 생긴 이후에도 망막 점막이 심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약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망막 점막이 심해지는지 경과를 주기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망막 점막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진행하게 되면 사물이 구겨져 보이는 증상, 그리고 심해지면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망막 점막은 망막의 앞쪽에 막이 있는데 초기에 망막 점막이 발견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아주 느린 사람들은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년 동안에 빠르게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한 80%, 90% 정도 되고요. 망막 점막이 심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망막 점막의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약이나 어떤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망막 점막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빨리 진행할지 천천히 진행할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이 해야 되는 거는 안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OCT, 빛간섭 다층 촬영을 해가지고 망막의 변형이 심해지는지, 망막 점막이 점점 쌓이는지 이거를 정기적으로 보다가 어떠한 수술 시기가 도달했을 때 수술을 받음으로써 회복하게 되는 이러한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망막 점막의 수술 기준은 의사들마다 다르고 환자들마다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데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보통 시력이 한 0.8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시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이 구겨져 보이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OCT 검사에서 망막의 시세포가 손상되는 게 보여지는 경우. 왜 그러냐면 시세포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포가 손상되기 전에 수술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포에 손상되는 기미가 보일 때에는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환자분의 나이가 뭐 80세, 90세 이렇게 고령층의 경우에는 별로 수술을 권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망막 점막에 심하고 심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를 감안했을 때 환자분의 나이가 고령인 경우에는 이 고령인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술로서 얻을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지는 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망막 점막의 수술인 유리체 절제술이 좀 어려워지는데,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망막 점막이 빠르게 진행하고 젊은 사람이 이 눈을 써야 되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해지기 전에 좀 초기에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망막 점막을 처음에 치료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분의 성격적인 부분도 잘 감안을 해야 되죠. 환자분이 긍정적이고 이렇게 어떤 거에 예민하지 않고 특별하게 크게 이런 불편함을 잘 고려하지 않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술을 좀 뒤로 미룰 수 있고요. 세밀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환자분들은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좀 당길 수도 있습니다. 망막 점막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황반 변성이라고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망막 점막과 황반 변성은 다릅니다. 눈 뒤쪽에 있는 망막이 있고 그 가운데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에 생기는 질환들이 망막 점막, 그리고 중심성 장애 맥락망막염, 그리고 망막 정맥 폐쇄에 의한 망막의 황반의 부종, 황반 변성, 관성 황반 변성,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칫 OCT 검사만 딱 봤을 때는 이건가 저건가 좀 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망막 점막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망막 점막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가 내 눈에 별 문제가 없나? 그래 뭐 맨날 병원에 가도 선생님이 검사만 하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래 이번에는 좀 병원에 안 가고 한 1, 2년 후에 한번 가보도록 하자 라고 생각하시고 경과 관찰을 안 하시다가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망막 점막이 심해지고 그래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이미 시세포가 손상이 돼가지고 시력 회복이 더딘 경우가 있는 거죠. 좀 이런 낭패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기 전에 어떤 치료 시기를 잡기 위해서 병원을 내원한다는 점도 꼭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망막 점막은 이제 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료 시기가 됐을 때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과 망막 점막 제거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속에 있는 유리체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얇게 망막 위에 있는 망막 점막을 아주 작은 포셉으로 이렇게 벗겨내는 수술이 망막 점막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눈 수술이라고 하면 백내장 수술로 알고 있지만, 이 망막 수술은 백내장 수술보다는 5배에서 10배 정도 더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망막 점막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거. 망막 점막 수술을 했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또 망막 점막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망막 점막이 있을 때 심해지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적 치료를 어떤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하다. 절대로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꼭 받아야지 병원에 내원하는 게 아니고, 경과를 보면서 수술 시기를 정하는 그 과정 자체도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